이제 여러 가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좀 구체적인 사례 하나로 네. 우리가 조금 한번 풀어보는 거 한번 네. 사례 한번 테스트 한번 사례 테스트. 네 한번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관찰, 느낌, 욕구가 진행이 되는지를 네. 사례 하나만 네. 가지고 한번 이제 이해시켜 주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네. 네. 아주 매운맛? 약간 매운맛 보통 어떤 걸로 하시나요? 매운맛 해야지 매운맛 매운맛 저도 매운맛. 마라탕 제일 매운 걸로 먹거든요. 전 매운 거 좋아합니다. 네네. 네. 아싸하게. 네. 아싸하게. 네네네. 이제 애가 그 게임과 유튜브 항상 고민이죠. 그쵸, 남자애들은 그죠. 다 그렇죠. 고민이 많은데 그걸로 한번 네. 해볼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요즘 애들은 그 10대들의 문화가 게임 유튜브잖아요. 물론 이제 뭐 게임 유튜브 어른도 하지만 특히 그런 거 같고 이제 저희 때는 TV하고 만화책 때문에 되게 많이 혼났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해보셨어요? 그래서 만화책 이렇게 보다가 아르미안의 내 딸들 뭐 이런 거였어요. 안녕 미스터 블랙 아시죠? 제가 만화책을 안 읽었어요. 안 읽으셨어요? TV만 많이 봤어. 아 그랬구나. 네, 만화책. 공포의 외구나. 또 열칙 드러나고 있어. 만화책 보고 있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딱 나오면 슉 비춰서 뒤집어넣기 이런 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맨날 TV 바보 상자라고 그만 보라고 맨날 그랬어.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부모님 세대 입장에서 TV는 바보 상자이고 그러니까 우리 세대의 문화를 인정해주지 않았던 거잖아요.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나도 애한테 실은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네. 애한테 비슷하게 하고 이제 그게 되게 속이 상하다는 생각을 사실은 이제 이 게임 유튜브 때문에 어떤 갈등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지점은 뭐냐면 이게 내가 그게 많이 잘 특히 게임은 아예 못하니까 안 하니까 그 기쁨을 잘 모르고 그다음에 유튜브에 대해서도 정말 저는 유튜브 때문에 혼자 좀 폭파시켜버리고 싶다 이 생각 진짜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그 문화적 차이가 있는데 그걸 이해하는 게 실질적으로 진짜 힘들다. 이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맞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문화적 격차의 문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고민하면서 이게 내가 부모 세대가 못했던 것과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나한테 그랬던 것도 이게 결국 문화적 격차의 문제일 수 있겠구나. 이게 되게 크구나 세대 간에 그런 것들을 사실 이제 경험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저희 집 그분은 아침에 그분이라고 해야지 또 국립대 개체이시고 티네이저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은 밥을 드시면서 아침에 밥 먹으면서 아침에 이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사실 밥 먹는 속도가 좀 느리긴 하는데 밥 먹고 양치하고 옷 갈아입고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남자인데 사실 그게 1시간이나 걸릴 일이 아니죠. 1시간 20분이 보통 평균 걸립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다고 걔가 무슨 외모에 지나친 관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치를 한다고 욕실에 들어갔어요. 욕실에 들어갔는데 애가 안 나와. 양치를 하는데 그게 15분 걸릴 또 일이에요. 의심의 마음이 또. 그치. 의심의 마음. 그렇죠. 네. 그래서 땡땡아 뭐하니? 라고 얘기하면 엄마 양치하고 있어. 뭐하니? 양치하고 있어. 이제 이것이 반복되는 거죠. 뭐하니? 옷 입고 있어. 아니 근데 남자애가 옷 입는데 나도 2분이면 되는데 이게 5분 걸릴 일이냐고. 계속 옷 입으면서 보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속이 타죠. 네. 아직도 옷 입고 있어. 아직도 양치하고 있어. 그 욕실에서 이렇게 펴놓고 하니까 이제 그럴 때 화가 나죠. 매운맛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보통 맛이 될 때는 제가 상태가 괜찮을 때 네. 상태가 그래도 이제 좀 잠도 좀 잘 잤고 좀 마음의 여유가 있고 좀 걱정거리가 지금 당장은 좀 덜할 때에는 이걸 좀 덜하는데 보통 제가 피곤하거나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화를 더 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나의 몸 상태 보면 일단 열받는다. 네. 열받는단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체온이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확 소리를 지렀을 때 보면 대부분 머리가 막 뜨끈뜨끈해요. 얼굴 시뻘개져 있고. 그 다음에 호흡이 가빠지죠. 진짜 호흡이 이렇게 얕아져요. 가쁜 호흡을 쉬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먹이나
몸에 힘이 확 들어갑니다. 긴장하는 거죠. 사실 이거 지나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던지진 않나요.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상식적인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변화들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몸의 변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제가 어느 정도 상태에서 그때 사실 심호흡하고 호흡 몇 번 하면 조금 잦아들어서 야 지금 시간이 몇인데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나가야 되잖아 이렇게 하던 게 숨을 몇 번 쉬고나면 지금 시간이 몇인데 얼른 해라.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의 강도가 훨씬 낮아지는 이러면 그래도 애가 좀 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티네이저가 되면 딱 나오는 게 뭐냐 그한 초등학교 때만 해도 애들이 말하면 약간 놀래서 이렇게 빨리 하는 척 하거든요. 물론 다시 돌아가지만 빨리 하는 척을 해요. 근데 이제 애가 중학생이 딱 되니까 쫙 째려봐요 일단. 지도 자아가 있거든. 쫙 째려보고 말대꾸를 하거나 아니면 방문을 꽉 닫지는 못해요. 저희 집의 구조상 그 집 방문을 꽉 안 닫으니까 문을 꽉 닫아버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시계를 보잖아요. 얘가 이제 8시 30분, 35분에 나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집에 학교가 워낙에 가깝기 때문에 뭐 40분에 나가도 아주 늦진 않아. 근데 나는 그 5분을 못 참겠더라. 시계 보면 항상 5분을 못 참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나에게 매운맛으로 화를 낸 날은 잘 다녀오라는 말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인상불교가 애를 보내고 나면 이렇게 가라앉아 있더라고. 저 뭐가 있는지 모르게 저 밑에가 있어. 그럴 때는 나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그 말 맞아요. 네. 그 말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은 나를 향해 돌아오게 되어 있어.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후회하기를 이제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럴 때 그럼 도대체 내 안에서 뭐가 있길래 나는 이렇게 끼케야 5분인 건데 네. 그리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니까 벌점제가 있더만요. 지각하면 벌점을 매겨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렇게 벌점되면 지 손해잖아요. 그래서 걔도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왜 그 5분에 목을 메고 그렇게 속상해하는가라는 걸 좀 이제 들여다보면 시간에 대한 인식이 그분하고 저하고 다른 거예요. 네, 맞아. 그래서 저는 시간을 잘 지키는 게 나한테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타인하고의 약속 문제도 있고 이제 회사 다닐 때 생긴 습관인데 좀 남들보다 9시 출근인데 저는 보통 뭐 8시 반에 출근하거나 어떨 때는 아예 더 일찍 가는 경우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그날 그 여유 시간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안 온 시간에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오늘 뭐 할 거고 뭐 어때서 물론 딴짓도 하죠. 딴짓도 하지만 그렇게 좀 여유롭게 시작하면 좀 마음의 여유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날 늦게 9시 땡 쳐서 가는 날은 여유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생긴 습관이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학교 가서 선생님 8시 50분에 들어와서 조회를 하시는데 그부터는 여유 있게 가서 좀 친구들하고 좀 얘기도 하고 그렇게 시작하기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실제로는 그리고 이제 애가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나도 그런 근데 거 같은데. 실은 그거는 제 욕구죠. 그러니까요. 내 욕구인 거야. 물론 그리고 아이는 딱 맞춰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의 욕구와 내 욕구 사이에 갭이 있어. 여기에는 이제 어떤 그 성실성에 대한 어떤 나의 깊은 신념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아이가 그렇게 할 때는 다 유튜브 보면서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가 너의 시간을 잡아먹고 있다라는 게 뿌리 깊게 제 안에 있어요. 네. 그래서 시간을 쌀데기 없는데 또 쌀데기 없는 유튜브인데 이런 게 제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고 좀 시간을 의미 있게 쓸모 있게 사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죠. 이것도 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몇십 년을 살면서 시간이 중요하구나. 결국에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았는지가 결국에 나를 만드는구나. 이런 걸 몇십 년 동안 살아갔고 알게 된 거예요. 시간을 돌이킬 수 없고 시간은 굉장히 유한한 자원이고 그래서 아깝게 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있는데 얘는 그렇게 십몇 년 살았잖아요. 그렇지. 몰라? 모르죠. 그래서 그 이제 얼마 전에 북클럽에서 읽었던 책 중에 우리 오늘 학교 어땠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꼭 권장해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 오늘 학교 어땠어? 그래서 어른들이 보는 세상의 크기와 아이가 보는 세상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여기에 적용하면 시간의 경험이 아이와 내가 다른 거죠. 나는 이만큼 살아가서 시간에 대한 경험치가 있어서
시간이 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시간을 조금 알뜰하게 써야지, 좀 잘 써야지, 효율적으로 써야지, 이런 게 쌓였는데 그리고 나도 그런 쓰잘데기 없는 짓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정말 20대 때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쓰잘데기 없는 짓을 했거든요. 아우 셀 수가 없어. 그렇게 살고 나서 지금 고등학교 때만 맨날 자고 장난 아니었어요.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안 되는구나. 시간을 돌이킬 수 없는데 내가 시간을 썼겠구나. 후회와 이런 시간을 거쳐서 지금 내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아이는 안 해봤잖아. 근데 내가 아이한테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관찰 느낌 욕구로 정리해서 얘기하면 네. 이제 관찰은 뭐 8시 15분에는 지금 이 시간에는 뭘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안 하고 있다. 네, 안 하고 그 있다.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 같다. 이거 추측이에요. 추측. 관찰이 아니야.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사실일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어쨌든 추측이 있어. 그래서 화가 나고 몸이 뜨끈뜨끈해져서 내가 큰 소리를 하고 얘기했다. 그래서 아이는 하고 이렇게 학교를 갔다. 이게 관찰이에요. 그쵸. 팩트 중심에. 일단. 네. 그다음에 이제 느낌은 네. 화가 났다, 열받았다, 조바심이 났다. 조바심이 진짜 많아요. 불안하다. 맞아요. 불안하다. 이 순간에 이걸 얘기 안 해주면 아이의 미래에 뭔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지금 오늘 이랬는데 나는 저 미래에 걔 20대 때 상상하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가 쌓여서 미래가 되는 것인데 내가 오늘은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분노를 약간 쌓아주는 거예요. 애한테. 참 이거 어찌해야 그래서 아이는 부모의 불안을 먹고 산다 이런 이야기도 누가 하시더라고요. 너무 아픈 말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팔에 힘이 들어갔다. 뭐 일단 이제 나가기 전까지 이걸 후에 나갔어. 그 다음에 이제 후회가 밀려오는 거죠. 미안한 후회되는 한숨이 나오고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욕구는 이제 소통과 신뢰에 대한 욕구예요. 네. 내가 아이하고 좀 내가 얘기한 것들을 아이가 잘 들어주기를 바라는 어떤 소통의 욕구. 사실 소통이라는 게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누군가한테 받아들여져서 행동으로 나오는 걸 바라는 마음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정한 약속일 가능성이 높은데 상호 신뢰를 가지기를 바랬던 것. 근데 이제 그게 안 됐던 것도 있는 거죠. 네. 뭐 아이가 그리고 좀 시간이라는 게 책임감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바라기를 원하는 것. 그렇지. 근데 이제 이걸 까놓고 보면 다 내 욕구야. 그러니까. 다 내 욕구야. 근데 아이도 뭐 엄마하고 잘 소통하고 싶고 신뢰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싶고 시간 약속 지키고 책임감 있어. 다 있어. 얘가 그게 없지는 않아. 그런데 사실 지금은 얘한테 재미가 훨씬 중요한 거지. 그리고 청소년기니까 어쨌든 또 이렇게 도파민 중요하고 네. 어른도 도파민 중요한데 애들은 또 오죽하겠어요. 이제 이랬던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시간의 의미를 얘기했는데 네. 이제 관찰 느낌 욕구 2단계가 있는데 사실 그 이면 그 안에는 되게 그 시간에 대한 저의 뿌리 깊은 신념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 관찰 느낌 욕구를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내가 소통하고 싶었구나. 아이하고 좀 신뢰감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싶었구나. 성실성이 나한테 중요하구나. 이제 이런 걸 이해하는 과정에서 좀 나한테 공감이 일어나는 것 같고 좀 더 들여다보면 이 시간의 문제가 나한테는 내 삶에서는 왜 중요하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성실성과 책임감 이 문제인데 이제 그거는 사실 저는 생존하고도 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였었어요. 내가 살아남아야 되면 성실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니까 성실하게 해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그게 되게 컸던 거죠. 이게 있었던 거고 이거를 이제 이게 깊은 신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상황이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트리거가 돼서 확 튀어나오는 거죠. 맞아요. 저도 너무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근데 애 키우면서 너무 막연하고 불안하니까 그래도 결국에는 내 경험에 비추어서 뭔가 얘기를 하거나 뭐 제시를 해줄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거 그래도 나 때는 말이야로 하기에는 이게 전혀 씨알도 안 맥히는데 자꾸 내가 이러고 있네 싶어요. 근데 중요하긴 하지만 얘는 이제 얘한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이제 좀 이런 관찰 느낀 욕구로서 이렇게 차분하게 좀 하면 좀 과거에 천착하는 좀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반복이 됐을 거잖아요. 그게 뭐 지금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초등학교 때도 사실 애가 크면 클수록 훨씬 아이의 자아가 형성되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잖아요.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지? 그때 내가 어떤 느낌이었지? 내가 뭘 원했지? 근데 음. 이걸 계속 반복하면은 사실 그것도 욕구가 있잖아요. 네. 내가 걸려 넘어지는 욕구가 정해져 있어요. 진짜.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그 욕구, 제가 매슬로우 욕구 단계 해놓고 거기에 네. 이제 욕구 단어들을 쭉 설명해 놨었는데 반복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계속 반복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작업을 하면 올라올 때 내 몸이 진짜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느껴진다고 해서 화를 안 내는 건 아닌데 덜 내게 되거나 참는 횟수가 늘어나긴 하더라고요. 왜? 내가 뭘 원하는지 아니까. 네. 그래서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 뭐라 그러지? 아까 시간에 대한 나의 신념, 또 뭐 책임감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사실 그때 내가 돌봄받지 못했던 것에 대한 욕구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꾸 지연아 네가 그랬었지. 너는 그게 너한테 너무 중요했었지. 이제 이런 얘기들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내가 조금 공감이 되고 나를 이해하게 되면 아이에 대한 것도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살면서 자극은 무수하게 들어오죠. 근데 어떤 자극은 그냥 지나가고 어떤 자극은 나한테 매운맛으로 확 올라오게 되는 네네.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자극이 왔을 때 바로 반응하게 되는데 네. 이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좀 틈을 만들어내는 게 관찰 느낌 욕구 연습을 하면서 어느 정도 생기는 것 같고 또 내가 나를 이해하게 되면 훨씬 이 공간을 만들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넌 뭐라 그럴까 이게 저는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냥 반복적으로 실수해도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그때 나의 욕구들을 이해해주고 이런 자기돌봄의 과정들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내 상태를 좀 나의 컨디션을 어느 정도 안정되게 유지하는 거. 잘 자고 너무 그러니까 예민한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전 예민함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여유 없어 좀 조바심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상황을 잘 어레인지 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래서 그 왜 매슬로우 욕구 5단계에서 1단계 있잖아요. 네네.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들을 만족시켜 놓는 거.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걱정거리가 있어도 그게 어느 정도 되면 화를 덜 내거든요. 그러면 내가 덜 상처받는다. 맞아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서 기초적인 것만 잘 충족돼도 어느 정도 정도 이제 여유가 조금 생기고 이러긴 해요. 근데 계속 저처럼 밤늦게까지 영상 보고 뭐 이렇게 잠을 못 자고 그러면 안 된다. 네. 다음날 아침에 우리 딸한테 더 짜증낸다. 그렇게 되더라. 네. 그리고 참 그 얘기는 아이의 습관 형성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습관이 잘 형성되면 좀 다른 거에 집중하고 이 뭔가 루틴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에너지를 덜 써도 되니까 우리가 경험해봐서 아니까 그거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되게 중요한데 그냥 이제 감정에 내가 휘둘려서 화를 내면 그게 나한테 화살이 돼서 나를 너무 일단 1차적으로 힘들게 하고 사실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자아가 형성되면 형성될수록 내가 감정에 휘둘려서 하면 잘 안 듣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강요하면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내가 덜 흔들리는 상태에서 내가 조금 편안한 상태에서 대화로 풀어갈 수 있기를 노력하는 거죠. 맞아요. 우리 모두 화이팅 하도록 해요. 파이팅!